지금 우리 주식은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7월 29일 수요일이고요. 현재는 국내 증시가 마감된 시점입니다. 요즘은 참 방송을 찍어드리기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려서 상당히 쉽지 않았던 장이었는데 오늘은 또 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불명예스러운 내용인데요. 하지만 분명히 집중해야 되고 분명히 이 구간에서 우리는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사상 최초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 사실 미국장을 보면 워낙 연동성이 떨어져서 미국장 자체로만은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밤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나스닥 지수는 0.22%의 약보합, S&P는 0.21에 마감이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 3대 지수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하자고 하면 FOMC에서 있을 기준금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의 급락을 보였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창신 메모리와 DUV 때문에 아마 반도체 쪽이 밀릴 거다라는 말씀을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된 부분이 반영되면서 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도 어느 정도의 타협이 좀 이어지나 싶었는데 다시금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를 했고 이 부분을 미국 측에서 모두 요격에 성공하면서 물리적으로는 약속대련인 것 같긴 한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상호 간에 다시 군사적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 증시에는 아주 큰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깨졌기 때문에 오늘은 출발부터 굉장히 위협적일 것이라고 예측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는데요. 막상 뚫고 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여하튼 다시 좀 넘어가면 국제유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을 서로 주고받곤 했습니다만 조정권이 이어지고 있어서 82불 정도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100불이 넘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될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100불 안쪽에서 놀고 있으면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계속해서 군사적 행동이 이루어져서 좀 강하게 드라이버가 걸렸을 경우 분명히 충격이 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요인이 높지 않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늘 주요 종목군들은 역시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85%, 샌디스크가 14.25%의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위주와 빅테크들이 좀 혼조 양상을 보였다. 이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를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깨져야 되나 싶을 정도의 상황인데 옆나라 일본도 지수만 놓고 보면 우리보다 좀 양반이었죠. 1.49%인데 키옥시아홀딩스가 제가 요즘 다뤄드렸던 시점에서 봤을 때 6만 엔대부터 봐드렸는데 먼저 38,000엔입니다. 그래서 오늘 13% 급락해서 38,380엔에 마감이 됐고요. 도쿄일렉트론 10%의 조정, 무라타제육서 12%, 태양유전 12% 조정받으면서 일본에도 있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단순하게 한국, 미국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고 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일본은 지진도 났죠. 일본 지진도 나서 또 쇼핑몰이 붕괴되면서 좀 희생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전 세계가 좀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좀 어지럽고 그런 가운데 이제 환율인데 사실 천만다행이란 단어를 먼저 씁니다. 이 정도의 환율이 멈춰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상태, 지금 외국인들이 잠시 뒤 다뤄드리겠습니다만 단기간에 빼난 자금이 1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스테이블했다라는 것은 그나마 감사합니다라고 절을 해야 될 판인데, 이게 이렇게 버티는 것도 지금 하루 이틀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정부 측도 주가에 대해서 예민도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가 방어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환율에서 억제시켜놨던 부분들이 다시 뒤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시점에 진입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전장 대비 5.98%, 코스닥은 전장 대비 6.12%로 마감됐고요. 코스피는 장중 10%를 조정받으면서 5,200선까지 밀렸었고, 코스닥은 630선까지 밀렸지만 장 후반부에 낙폭을 일부 줄여줬습니다. 일단 사상 최초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단어죠. 이틀 형성 동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들이 4거래일 연속 10조 원의 매물을 출회하면서 시장 하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실 좀 서플라이즈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제가 빅테크는 실적 솔직히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안 봐도 되고 거기에 덧붙이는 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로 역대 최대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니까 이 역시도 비판거리가 되는 좀 웃지 못할 총극을 빚고 있는 게 현 우리나라 증시의 모습입니다. 그 부분도 잠시 뒤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들이 별로 안 팔았습니다. 1조 2천억인데 누적된 매도가 있다 보니까 데미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들이 3조 원 정도의 매수, 개인 투자들이 1조 9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개인 투자들 초반에 좀 방어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장의 밀림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손을 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뚜렷하게 방어하는 주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보시는 것과 같이 어제보다는 그래도 양반이죠. 물론 이제 급락을 맞긴 했습니다만 반등에는 좀 성공했다라는 것이 어제보다 낫다라는 뜻을 두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바로 5천까지 깨져버렸으면 아마 멘탈이 아니라 시장이 다 박살날 뻔했는데, 그래도 끝에 꼬랑지를 말아 올리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틀째 원사이드 했던 국면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있다는 측면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고요. 동일하게 반등치를 가져갔다는 게 중요한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시장 위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낙폭과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구분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회복했다라는 설명 드릴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뷰 자체는 긍정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바닥에 완전히 잡힌 게 아니다. 어제장이 바닥이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오늘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이거를 온전한 반등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요. 증시 초유의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양시장이 이랬던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없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하시는 게 최근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때입니다. 2020년도 때인데, 이때도 코로나 팬데믹이 됐을 때도 동시적으로 서킷이 걸리긴 했는데 하루 만에 걸리진 않았고요. 이틀 연속 걸리진 않았고요. 하루 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걸렸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심하다고 했던 9.11 때도 안 걸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반 서킷은 진짜 보기 드문 일인데 이걸 우리가 오늘 눈으로 직접 봐버렸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2분기 영업이 60조 원으로 역대 최대 뒤에 무술이 떼겠습니다.
영업이익이 76%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시장에 대해서 관심 많이 두시는 분들은 이 영업이익률 76%의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건 잠시 뒤에 보도록 할 텐데요. 상반기가 132조, 영업이익이 98조입니다. 그냥 100조, 그러니까 32조의 원가만 들어가고 100조 남았다는 얘기예요. 단기 기준 최대치라는 얘기인데, 역시나 HBM 투자 확대라는 부분과 TSMC 수익성을 넘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좋고 별로 뭐 지적할 부분이 없습니다만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 부분을 제가 잘 보라 말씀드렸죠. 지금 이 76.33%라는 이 영업이익률은 일전에 우리가 많이 봤던 수치인데 어디서 많이 봤냐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한참 피크를 치고 있을 때 늘상 보여줬던 게 70%대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기준으로 64에서 65%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만원짜리를 팔면 7,000원 정도를 남겨먹는다는 얘기인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은 고부가치 사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가를 때릴 거거든요. 저가를 때릴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익률이 절반대지 떨어진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증시를 끌어내리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 사례를 먼저 보세요. 왜냐하면 현재 실적 데이터베이스보다 먼저 찍은 게 엔비디아였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지만 그때 이후로 사실 엔비디아는 가격 상승이 없었습니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웃긴 게 현재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넘쳐나고 있고 여전히 발주해야 될 물량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기대하는 영업이익률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이던스보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SK하이닉스도 오늘 비판한 내용들, 제가 굳이 기사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비판한 내용들은 뭐냐면 예상 가이던스 영업이익보다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도대체 만원짜리를 팔아서 7천원 남겨 먹었는데 그럼 만원짜리를 팔아서 9천원 남겨 먹어야 되나? 세상에 그런 사업은 없죠. 그러니까 너무 투자자들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진 겁니다. 그 사실 엔비디아도 더 이상의 상승을 못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 이유는 지금도 무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성장 데이터를 갖고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만큼 공장을 더 지어내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갈수록 커지니까. 이런 건 알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상행이지 않습니까? 상행이. 상도덕적인 행위를 봤을 때 여기서 더 높이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에 다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아서 오늘 130만원도 깨먹었었는데 이 모습이 그렇게 비이상적이라 보이진 않는 거죠. 최근에 추세가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이지 원래 실적 발표가 나오면 우리 주식의 기본 격언이잖아요. 재료에 팔아라. 악재에 사고 재료에 팔아라. 이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등장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의 훼손은 없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저도 많은 언론을 보고 뉴스를 보고 방송을 보면 기업의 가치가 훼손 안 됐으니까 주가는 갈 거다. 이 논리를 아직도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런 가치가 다 반영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데이터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상이라는 거죠. 다시 가더라도. 그래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주가가 무조건 다시 간다라는 논리를 접근을 계속 하니까 손실이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은 반드시 회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삼성전기,
SK와 스퀘어 모두 다 무너졌고요. 크게 무너졌고요. 하지만 막판에 좀 회복을 하면서 소폭 진정세를 만들어줬다라는 긍정적 요인을 일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오늘 하루를 어렵사리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종목 얘기를 굳이 안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수익이 낮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탑, 다이내믹 솔루션, GRT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첫 번째 서킷 걸렸을 때는 그래도 상한가를 근접한 종목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다소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오전에 브리핑을 드린 게 뭐냐면 수익 더 내려고 하지 말아라. 수익 더 내려고 하지 말자. 뭘 하냐? 그냥 올라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수익 실현하자. 올라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수익 실현하자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어제 썼던 내용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 어떻게 썼냐? 올라오는 족들도로 현금을 확보하자. 계속해서 현금을 확보하자. 이거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저희가 단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독자를 10,000명 이상 바라보고 있고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비용을 단 10원짜리 한 장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매일 5종목씩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를 잘 삼으셔서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 어려운 시장 해답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심주 베스트 5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비싼 종목은 웬만하면 안 봅니다. 제가 무슨 싼 종목에 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분명히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하이닉스, 삼성전기, 전자, 스퀘어, 이터닉스밖에 없었어요. 추천은 그런 거밖에 안 드렸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 전략을 바꾼 게 5월 중순 이후부터 바꿔버렸지. 무조건 중소형주. 근데 갈수록 가격이 싸지고 있어요. 왜? 가벼워야 빨리 움직이니까. 그리고 지금 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예 주식을 안 하든지 할 거면 가볍게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알메카닉스고요. 3,600원, 2,800원 이탈 시간 심제외 4,500원이고요. 스트라드비전이고요. 2,500원이고요. 2,000원입니다. 3,400원 돌파시고요. 오브젠입니다. 8,500원이고요. 7,350원입니다. 11,000원 돌파시고요. 브레인즈 컴퍼니이고요. 2,800원입니다. 2,000원이고요. 4,1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니커고요. 1,000원이고요. 770원이고요. 1,4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초스피드 단타로 이 구간을 풀어가지 못하면 또 유동성을 계속 만들어서 다음 스텝을 대기하지 못하면 정말 중요할 때 내가 주식을 살 현금이 없을 수 있다. 이 공포감에 저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줄평입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요.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그냥 장이 너무 어렵고 귀찮고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영상 들으시고 보시고 TV 보시고 뉴스 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물 같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독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진짜 이야기 해주는 이런 내용들 잘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갔습니다. 벌써 호랑이 굴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아직 호랑이가 입은 안 벌렸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랑? 지금 우리 주식은의 송프로와 함께 여러분들이 계좌가 반드시 복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힘든 장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좀 오히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단호한 어조로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힘들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송프로였습니다.